안녕하세요. 두잉글리시 대표원장 웨이드입니다. 저희 두잉글리시는 실용영어, 즉 스피킹 위주로 중점 지도하고 중고등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최대 목표로 모든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주제 발표 과정에서 다소 놓칠 수 있는 리딩을 매년 4분기에 집중 지도하여 4대 영역의 골고른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번 4분기에 레벨업을 한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대부분의 이제 학원 업계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초등 선생님들 베이스 또는 고등 영어 베이스 선생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입시의 흐름이라든지 교과서의 그 다음에 외부 지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누적되어 있는 그 흐름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 영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초등 영어를 못 하십니다. 왜냐면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요. 거꾸로 초등 영어에 특화되신 분들은 고등 영어를 절대로 다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를 골고루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생을 가르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3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중학교 때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상 명제를 세우고서 모든 커리큘럼과 그리고 원내 지도 가이드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리딩을 처음 접하거나 지금 리딩을 처음 기초 부분에서 뭘 닦아야 될 때 해야 되는 것과 뭘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누적돼서 습득으로 어떻게 넘어올 수 있겠구나. 지금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지금 커리큘럼 받는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발전이 되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머님들이 그 다음에 아버님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접목시키는 방법. 물론 큰 틀에서의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학습관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본 어른들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평가하던 방식과 지금의 평가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전에 중점을 뒀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소홀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예전에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지도했었던 방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아이들은 그런 방식들을 조금 탈피해서 제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워야 된다. 이 생각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잉글리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독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해력은 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지 읽고 해석하고 번역하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법서로 문제풀이를 위해 공부하기.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겠죠.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용법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중학교 때까지는 나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문법을 이해했는지 정도의 어떤 기준으로서 물어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고등학교 때는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절대 나오지가 않고 이런 문제는 중학교 적어도 2학년, 3학년 1학기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에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문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문법을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딩을 번역식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자, 번역식으로 연습하는 거는 대표적인 예가 직독직해 방식입니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직독직해를 많이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거고 주어 동사를 끊어가면서 하는 방식을 대단히 직관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실 텐데 이 방식이 실제적으로 어,
고등영어로 가면 많은 것들을 발목을 잡고 대부분이 이런 거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4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실제 아이들의 교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뉴스 기사문을 한번 띄워드렸는데요. 일단은 예비 고3 영어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고3 수능 영어 공부법에서 이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뭐 일단 뭐 기본기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유형별 풀이 스킬보다는 필자의 의도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독해 문제가 총 28문제고요. 그리고 각 유형별 문제풀이법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빈칸 문제, 네 문제는 거의 킬링 문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보시면 영어 공부를 할 때 해석을 보고 영어 문장을 하나하나 짜맞춰가는 학습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독직해 방식입니다. 직독직해 방식은 주어 동사를 끊어가면서 문장을 하나하나 보는 거죠. 일종의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겁니다. 나무를 보다 보니까 숲을 못 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게 돼서 쫓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급하면 더 안 읽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숲을 보는 연습 그리고 하나하나 해석을 하기보다는 필자의 의도 그 다음에 그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올해 수능에 대한 이제 불수능이라고 올해 나왔는데 뭐 다른 과목은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3기 영어 보겠습니다. 일단 어휘 수준 높아서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 까다로웠을 듯 하고 제목을 뽑았네요. 문장의 길이가 길고 어휘 수준이 높아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까다로운 시험. 자, 쭉 내려오시면요. 글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도 보시면 제시된 단어를 놓치는 그러니까 해석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 이런 과정으로 독해력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리딩에서 링크 시리즈를 쓰는 반도 있을 거고요. 뭐 이지링크를 쓰는 반도 있을 겁니다. 자, 리딩 트로피를 쓰는 반도 있고요. 자, 모든 리딩 교재는 같은 맥락으로 제가 배열을 했기 때문에 뭐 책의 제목 관계없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일단은 모든 책은요, 주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걸로 교재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첫 번째 유닛을 보면 자, 유닛 1에서 보시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코끼리에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알고 가야 되는 방향성은 이거죠. 환경, environment를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동물이다 이게 아니라 이 동물과 환경과의 과정, 그런데 연계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환경과학적으로 배경 지식이 확장됩니다. 자, 이런 주제의식에 대해서 밑에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지구를 기준으로 재활용되고 그죠? 에코 프렌들리 이런 개념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읽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자 당연히
word to know 당연히 저희 단어장에서 다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speaking, listening 다 관련돼서 다 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미 충분히 웜업과 브레인스토밍이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고요. 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읽고 그 다음에 끊고 주어 동사 목적어 찾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해석들.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수업은 아이들한테 나무만 계속 보게 합니다. 계속. 그리고 그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생기거나 해석이 안 돼서 물음표가 생기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번역 베이스의 수업과 번역 베이스의 리딩을 계속하다 보면 일단 글을 읽는 태도가 완전 안 좋아지죠, 이게. 그러니까 많은 글을 읽으면 글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리딩을 잘하는 친구들이나 리딩에 태도가 잘 잡혀 있다면 글을 길게 나오면 나올수록 쉽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글이 길고 글이 많다는 얘기는 이 필자의 의도,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해가 중간중간에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을 이해하면서 그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짧은 글들, 짧은 글들이 단편적인 글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냥 적은 정보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두잉글리시에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는 글을 읽는 태도입니다. 글을 읽는 태도가 올바르게 잡혀야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고 세세하게 해석을 안 하다 보면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이해를 하도록 여러 가지 그림 설명이라든지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이 단락 구조에서의 키워드를 찾아서 가는 방식으로 하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읽고 어떤 내용을 생각하는지 써보는 거 이걸 저희가 간접 쓰기라고 합니다. 자, 요약 정리가 아닙니다. 서머리가 아니라 간접 쓰기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지어보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하고 읽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when you see Pooh, 자, Pooh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요. 자, 그 다음에 hold your nose, 중요한가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run, 안 중요하죠. 자, some people turn Pooh, paper, paper는 중요한 것 같아요. Pooh가 paper로. 자, not all Pooh,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People who doesn't work, but 여기서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얘네들 다 animal로 통일할 수 있겠고요. who perfect. 자,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자, 간접 쓰기가 그런 거예요. who. 근데 어떤 who? animal who. 어디로 바뀌어? paper로. 왜? perfect. 끝. animal poo, paper, why, perfect. perfect. 끝. 왜 perfect한지는 다음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락을 읽고 animal, poo, paper, perfect.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게 접속사가 어떻고 너가 풀을 봤을 때 what you do, 뭘 하니,
hold your nose, 코마가, 뛰어가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숲을 보는 느낌, 읽고 그냥 이해하는 거죠. 읽고 이해하는 태도가 쌓여야 그 다음에 나무 보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나무 보는 연습 필요해요.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 단어 학습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태도가 먼저 돼야 아이들이 글을 읽고 책도 읽고 원서로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읽을 때마다 너 해석해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디가 주어고 동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꾸 발목이 잡히고 속도가 안 나고 저 모르는 단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계속 돌다 보니까 재미도 없죠. 읽고 계속 해석해야 되죠. 시간 오래 걸리죠. 당연히 안 하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읽고 바로 이해하는 능력, 직관적으로 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간접 쓰기로 하는 거. 이 간접 쓰기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바로 writing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정말 영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이 워크시트를 주고 막 끊어읽기 하고 해석하고 그러는데 뭐 제가 다른 학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태도가 잘 잡힌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 기출, 수능으로 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읽고 해석하고 끊어읽기 하는 상세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여행은 3파? 3파가 뭐지? 어, 조산사 할 때 아이를 받는 3파. 오케이. 생각의 3파?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글을 읽는 태도가 잘 잡혀 있고 읽고 자기 방식으로 간접 쓰기 또는 이해 방식으로 바로 연습이 오랫동안 된 친구들은요. 이 글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journey 생각의 3파 3파가 플러스지 마이너스지? 플러스. 왜? 아이를 받아내는 거고. 조금만 더 가볼까? 장소 없고 플러스 컨덕티브하고 내면의 대화 무빙 플레인 이거는 앞에 여행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아이들 해석이 아니라 번역 해석이 아니라 그냥 읽고 자기 방식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아이들 있죠. 이해. 자 그러면 딱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킬링 문제였거든. 거의 한 70%가 틀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었던 아이들의 대부분 애들이 해석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번역하고 해석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태도가 잘 잡혀야 되는 겁니다. 두 줄만 딱 읽어도 이 글은 흐름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아까 했던 것처럼 애니멀 푸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 자, 밑에 moving plane, ship or train. 직접 느끼는 것. 자, 여행은 생각. 인생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여행은 인생에 있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직접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게 이 글을 관통하는 주제고 필자의 의도고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를 간접 쓰기로 쓰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수능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지문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다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은 번역하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직독직해 아닙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문법서로 문제풀이를 위해서 하는 공부. 리딩을 번역식으로 직독직해하는 방식으로 하는 연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키 센텐스라든지 아이들이 이걸 못하면 절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설명을 해주죠. 도와주죠. 하지만 아이들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들을 막 계속
끊어있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이들도 그게 올바른 방식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여기까지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 또 원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부족한 부분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자, 이번 분기 아이들 리딩, 태도 면에서 그 다음에 실력적인 면에서 많은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